쉽지 않았죠. 우선은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컸고 제가 딱 결정을 하고 일어서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순간부터는 제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소개받은 분께 평소에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변화였어요. 너무 충격이었죠. 저는 지금 현재 연소득 1억이 넘는 행복한 자산소득을 만든 사람이고요. 그 소득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여유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업 메나테크 브론즈 PD 조세현입니다. 네, 말 그대로 돈을 좀 벌어보자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또 아이들,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돈 좀 벌어보자라는 의미로 그런 명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제가 2006년 결혼을 하고요. 2007년 또 우리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됐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재미가 굉장히 있었는데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이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니즈가 생겼고 사실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안정적인 소득으로 제가 아이를 편안한 날들로 이제 키워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민이 됐지만 젊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허락을 했고 남편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고된 날들이 시작이 된 거죠. 생활비를 받지 못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고된 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제 안에서 어떤 그 꿈틀거리는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게 과연 나에게 정말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만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가. 사업을 하는 남편이 당연히 뭐 잘 되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수입을 가지고 과연 내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단한 것이 가게를 해야겠다. 식당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제가 집 보증금 5,500만 원을 빼서 부천역에 샤브집을 차렸어요. 그런데 장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헤맸죠.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잃어버리면 망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6개월 지나고 7개월쯤 접어들면서 점심때 손님들이 밀려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오셨던 손님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그 가게에 이렇게 막 오게 되셔서 줄을 서게 되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또 2호점, 3호점 이렇게 늘려가면서 처음에 이제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돈 좀 벌었죠 그때. 네. 그러다가 그것이 또 이렇게 사람이 언제나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될 줄 알았고 그것이 이제 영원할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아침에 직원들하고 식당 안에서 밥을 먹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그날부터 이제 정말 어떤 리스크들이 이 식당과 연결이 되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손님이 오질 않았어요.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런 충격, 그 매스컴의 사람들이 그 어떻게 그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심, 그래서 외식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때 제가 갖고 있던 많은 가게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매출이 급감을 했고, 그래도 저는 이제 제 직영점과 이제 본점은 이제 지켜졌는데 그 다음에 메르스가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세월호나 어떤 메르스라는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때 흔히 말하는 쫄딱 망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제가 송도에 그 6억 6천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1,070만 원짜리 월세로 이사를
갈 정도로 기존에 뭐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아서 식당에 다 때려 넣고 여기저기 빚을 많이 얻었죠. 그렇게 해서 버텼는데 그래도 사업이 망하게 되니까 그걸 다 떠안고 정말 막막한 날들이었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아이와 함께 그 월세집에 들어갔는데 복도에 불이 다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우리 집에 왜 이렇게 깜깜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죠. 관리비를 안 냈거든요. 관리비를 3개월을 못 내서 전기가 끊긴 거예요, 우리 집만. 그런데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고장났나 보다 라는 말을 하고 문을 닫고 아이 손을 붙잡고 나왔죠. 그래서 공원에서 놀아주면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나 몇십만 원만 빌려달라고, 관리비가 없다고, 전기가 끊겼다. 근데 그 문자를 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은 겪어보신 분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참담했고 모멸감에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는 후회, 상처 이런 것들이 그날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아픔으로 저에게 좀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막 놀아주면서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지인이 관리비 한 달치를 입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관리실에다가 입금하고 불이 켜진 것을 이제 그분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손을 잡고 다시 들어갔죠. 아저씨가 고치셨대. 라고 했죠. 그런데 아이 앞에서 제가 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랑은 계속 웃으면서 놀아주는 거예요, 공원에서. 그런데 제 속마음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나날이었죠. 쉽지 않았죠. 우선은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컸고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정말 손갈 곳이 많은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정말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나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막막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본 거죠. 왜냐면 아이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삶의 이제 동기부여와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오래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요. 친한 지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사업이 망한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을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식당 일도 하고 뭐 잘하는 거는 설거지와 서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다니고 또 제가 갖고 있던 자격증 몇 개로 뭐 방과 후 교사도 나가고 또 보험 일도 해보고 정말 힘든 나날들을 계속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다시 일어서겠다. 사람이 생각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제가 우울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서 누워만 있을 때는 제 주변도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결정을 하고 일어서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순간부터는 제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소개받은 분께 굉장히 제가 평소에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변화였어요. 너무 충격이었죠.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뒤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상이 변했다. 유통이 변했고 많은 것이 변할 것인데 그것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저금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자가 뭔지, 돈이 뭔지, 그 안에서 그분들의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매달 내가 얼마를 벌고 지출이 얼마가 나가고 뭐 학원비, 대출비, 뭐 자동차 유지비, 식비 막 이런 걸 뺀 어떤 그러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생각밖에 하고 살지 않았는데 부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돈의 흐름을 알고 그 돈이 어디에 있으며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시간의 레버리지나 어떤 자산을 만들어서 돈이 돈을 낳는
저는 정말 놀랬던 것 중에 이자에 자자가 아들 자자를 쓴다는 그 내용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네.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 예금 이자가 나오는 것처럼 돈 자체가 돈을 벌어가는 어떤 그런 소득에 대한 이해가 책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됐죠. 내가 생각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고 하는 것처럼 기인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기인들을 통해서 부에 대한 정의, 어떻게 하면 소득을 늘릴 수 있고 이것을 인컴 뿐만이 아니라 돈이 돈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자산 소득이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낯설었고요. 선입견이 컸죠. 제 주변에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직업군이었고 굉장히 놀랐죠. 근데 저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든 해야 했고, 그리고 제가 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또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떤 그러한 생각이 한정된 모습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말고 자산소득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진정한 부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연소득 1억이 넘는 행복한 자산소득을 만든 사람이고요. 그 소득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여유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업과 함께 돈 버는 엄마를 통해서 다 함께 자산소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